6강 이제 이론 끝내고 문제풀이 들어왔습니다. 자, 1번 문제가 생산자 나왔고요. 생산자의 한계 수용 의사 금액과 시장에서 실제 가격과의 차이, 요 발생하는 생산자 이득을 당연히 생산자 잉여라고 얘기하죠. 한번 또 연습해 볼까요? 여기가 이제 가격이고 여기가 거래량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공급 곡선이다.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 거래를 하면 이렇게 되죠. 좀 바꿔버리면 요 균형 가격선이 여기서 형성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요거죠. 여기가 만약에 어, 5개요. 자, 5개를 한번 가정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가정을 해보면 한 개 수용 의사 금액은 요만큼이죠. 요 금액만큼이 제가 지금 긋는 여기가 한 개 수용 의사 금액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가 실제 가격은 여기잖아요. 제가 지금 파랗게 그려보죠. 요 높이가 실제 한 거야. 그래서 요만큼의 차익이 바로 뭐예요? 5개째의 생산자 잉여가 되는 거죠. 이득을 생산자 잉여라고 얘기를 한다. 수요 곡선으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5개째의 한 개 지불 의사 금액은 여기까지 가죠. 요만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지불한 건 요 아래쪽까지가 있으니까 요 윗부분 여기가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요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 두시면 너무 간단한 얘기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번 얘기가 답은 그러니까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가볼까요? 또 똑같은 건데 소비자의 한계 지불 의사 금액과 실제 지불 차에서 발생한 소비자 이득. 그럼 당연히 이거는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죠. 앞에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해보면 여기가 가격선이라 그러면 이게 2개째야. 그럼 요만큼이 한계 지불 의사 금액이죠. 요 2개째에 실제 지불하는 건 요만큼이니까 여기 제가 지금 해시라인 긋고 있는 부분이 소비자 잉여가 될 거다. 자, 개념 이제 한번 하나씩 한번 살펴봤고요. 2번은 당연히 우리 1번은 아까 전에 생산자가 2번이었죠. 자, 2번은 소비자 잉여가 되니까 3번이 되죠. 한번 문제 가보죠. 가격 통제 옳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제 최저임금제는 당연히 가격 하한제의 예죠. 가격 하한제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최저가격제라고도 하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뭐 얘는 당연하고요. 분양가 상한제, 이거 가격 상한제잖아요. 요거 분양가 상한제는 최고 가격제입니다.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이것도 당연히 맞는 표현이죠. 최저임금제를 이건 틀렸죠.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면 자발적이 아니라 이걸 이렇게 고쳐야 되죠. 비자발적 실업이죠. 분양가 상한제는 최고가격제니까 아파트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거 오타났네요. 책이라고 써야 되겠죠. 자, 이제 여기 한번 그림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우리가 여기가 이제 수요라고 치고 여기가 공급이라고 치면 빨간색으로 좀 한번 바꿔보죠. 제가 요거 분양가 상한제부터 해보죠. 균형 가격이 있는데 얘보다 낮게 설정하는 거죠. 여기가 균형 가격이에요. 요거가 너무 높다고 생각해서 요거보다 낮게 설정하는 거를 가격 상한제 혹은 최고 가격제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뭐예요? 초과 수요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봐보세요. 분양가 상한제는 가격 상한제잖아요. 그럼 아파트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이거 틀려요? 맞아요? 맞는 얘기잖아. 여기 가격을 낮추는 거야. 낮추기 위한 거다. 억제한다는 건 조금 더 너무 비싸서 더 이상 높게 받지 마세요. 너무 높게 받고 있어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최저임금제는 대표적인 가격 하한제잖아요. 가격 하한제는 위에다 설정하는 거죠. 공급자를 위해서. 그럼 여기 초과 공급이 이렇게 가격 하한제, 최저가격제는 시장 균형 가격이 너무 낮아서 그거보다 높게 설정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초과 공급이 발생해요. 노동시장에서는 요거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비자발적 실업.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초과 공급은 실업에 있다라는 건데 자발적 실업은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일하고 싶은데 일할 수 없는 노동의 초과 공급이라는 건 곧 실업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비자발적 실업. 이렇게 고쳐줘야 되겠죠? 자, 이제 뭐 나머지는 뭐 당연한 거고요. 종류 가지고 지금 물어봤네요. 괜찮은 문제였고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4번 문제로 가보죠. 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음 내용 중 틀린 겁니다. 최고 가격제를 실시하면 초과 수요 발생하죠.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암시장이 발생하죠. 이거 당연히 맞죠. 왜? 최고 가격제는 시장 균형 가격이 너무 높아. 그래서 그것보다 낮춰서 최고로 이 이상은 받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낮춘 거야. 가격을 낮춘 거예요. 그러면 수요가 많아지죠. 많아지니까 공급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얘네는 어디 가서 살려고 하겠어요? 암시장 가서 더 비싸게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우생이 준다는 얘기예요. 자, 가격 상한제나 가격 하한제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아이고, 이거는 무조건 틀렸죠. 4번에 2번은. 왜? 여러분, 지금 가격 하한제나 상한제는 정부의 개입이에요. 즉, 가격 통제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앞에서도 보셨지만, 완전 경쟁 시장에서 정부의 개입 없이 맡겨뒀을 때 수요 공급에 의해서 균형이 이루어질 때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되고 사회적 잉여는 극대가 된다 그랬어요. 가장 좋은 상태가 벌어져. 근데 여기에 정부가 개입해서 이거보다 낮춰받으세요, 이거보다 높여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개입을 하면 무조건 사회적 잉여 감소합니다. 그리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도 당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이 시장 균형은 그 자체에서 어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정부가 개입해서 뭔 짓을 했다. 우리가 나중에 정부 역할할 때 뭐 세금 문제 나올 건데 그럴 때 사중 손실 이런 거 배울 겁니다.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정부가 개입해서 뭔 짓을 했어. 그러면 시장에다가 오롯이, 물론 그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 오롯이 맡겨뒀을 때보다 오히려 나쁜 일이 벌어지는 거야. 자원 배분도 비효율적으로 되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할 게 있어요. 그러면 정부가 개입하지 말아야 되냐? 아니에요. 왜? 현실의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거든. 현실의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의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어차피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여기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배웠다고 무조건 나는 시장주의니까 정부는 개입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왜? 현실은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는 지금 완전 경쟁 시장을 대비해서 정부가 개입하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에서 파레토 효율성, 자원 배분 효율성이 가장 좋은데 그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균형이 깨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비효율적으로 되겠죠. 그래서 그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효율성은 떨어져요. 그렇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소비자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균형 가격보다 높게 설정된 가격 상한 규제는 의미가 없다. 이거 맞는 거죠. 왜? 가격 상한 규제는 낮게 설정하는 거예요. 왜죠? 가격 상한제라는 건 최고 가격제는 너무 높을 때 실시하는 거야. 너무 높으니까 낮춰야지 의미가 있는 건데, 아니 시장 가격이 이미 높은데 균형 가격을 그거보다 더 높게 설정하면 그건 가격 상한제의 의미가 없죠. 가격 상한제는 소비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건데 가격을 낮춰줘야 되는데 가격 상한제 한다면서 높게 설정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이러면 맞는 얘기입니다. 가격 상한제는 언제 낮게 설정할 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최저 가격은 균형 가격보다 높게 설정돼야 정책적 효과가 있다. 여러분 최저 가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니요, 이제 그러니까 이건 맞는 표현이죠. 의미가 없다 그랬으니까. 최저 가격은 시장 균형 가격이 너무 낮다고 생각할 때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어떻게 설정해 주는 겁니까? 높게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게 최저 가격이죠. 이거보다 높게 설정하는 게 최저, 이만큼은 받아야 돼. 최고 가격은 이거보다 낮게 설정해 주는 거예요. 왜? 너무 높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다시 한번 그 이론편을 상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3번, 4번, 1번은 다 맞는 표현이고요. 2번이 틀렸다. 자원 배분 효율성, 이렇게 하는 순간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깨져버리죠. 그냥 효율성이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이 2번이고요. 공급 곡선의 높이는 한계 수용 의사 금액. 좀 여러분 이제 요렇게 돼 있죠. 공급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면 요 높이는 이게 10개째야. 10개째 최소한 난 이만큼을, 최저 이만큼을 받아야 돼. 11개째 요만큼은 받아. 이게 바로 한계 수용 의사 금액이죠. 가장 낮은 가격이에요. 받고자 하는 낮은 의미한다. 공급량이 늘어날수록 한계 수용 의사 금액은 지금 높아지는데 왜 높아져요? 이미 배웠죠?
마치 공급 곡선이 우상한 이유입니다. 본질은 뭐예요? 한계 비용이 증가하니까. 한계 비용 증가와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편익이란 말, 효용이란 말은 수요와 관련되니까 이미 2, 3번은 답이 안 되고 비용이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남은 건 얘밖에 없죠? 5번에 4번입니다. 한계 비용이 증가하니까 한계 수용 의사 금액은 더 증가하고 그러니까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이거였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이런 거죠. 시장 균형 가격이 요거라고 치면 요게 한계 수용 의사 금액인데 실제로 받은 건 여기잖아요. 실제 받은 금액은 요만큼이 된단 말이에요. 요만큼이 바로 생산자 잉여죠. 한계 수용 의사 금액과 시장 가격. 그 차이가 바로 뭐냐? 생산자 잉여다. 틀린 거래요. 자, 가격 하한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균형 가격보다 가격을 높게 설정하는 거예요. 높게. 가격이 높아지니까 공급은 늘어나고 수요는 줄어들 거예요. 즉 초과 공급이 발생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노동시장에서 요거는 바로 뭘 의미해요? 비자발적 실업을 얘기하는 거죠. 최저임금제 같은 거죠. 대표적인 게. 자, 최저임금제는 대표적인 가격 하한제예요. 비자발적 실업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다. 아이고, 틀린 거니까 6번에는 2번이죠. 비자발적 실업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이 비자발 실업을 초래 내지는 유발하죠. 최저임금제 실시하면 임금을 균형 시장임금보다 높게 설정하니까 사람들은 노동 공급은 늘어나는데 노동 수요는 줄어든다. 이렇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연습 또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 높게 설정하잖아요. 노동 공급은 늘어나는데 노동 수요는 줄어들어. 이게 바로 노동의 초과 공급. 노동의 초과 공급이라는 건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합니다. 근데 해소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예요. 자, 가격 하한제는 균형 가격이 바람직한 수준보다, 그렇죠, 낮을 때 실시하는 거야. 너무 낮아요. 그래서 그거보다 높게 설정하는 겁니다. 언제 실시하냐? 맞는 얘기죠. 최고 가격제예요. 그럴 때는 가격 상한은, 즉 최고 가격은 시장 결정가보다 낮게. 최고 가격은 언제 실시합니까? 시장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했을 때 그거보다 낮게 설정하는 거예요. 그럼 초과 수요가 발생하겠죠? 낮게 설정한다고 그랬으니까 맞는 얘기죠. 그래서 6번 답은 2번입니다.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맞는 표현. 7번 가보죠. 옳지 않은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를 규제하잖아요. 분양가가, 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높거든. 너무 높다고 판단한 거야, 정부가. 그래서 실시하는 게 뭐예요? 이 이상은 받지 마. 시장 분양가보다 낮게. 그래서 그걸 가격 상한제, 다른 말로 최고 가격제. 그러니까 분양가 규제나 대표적인 가격 상한제, 최고 가격제 종류. 맞는 얘기입니다. 최저임금제는 가격 하한제, 즉 최저가격제의 대표적인 예죠. 이것도 맞는 얘기죠. 가격 하한제를 실시하면 초과 공급 당연하잖아요. 초과 공급 발생하죠. 가격 하한제라는 걸 얘기하면 균형보다 높게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급은 늘 거고 수요는 줄 거예요.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공급이 더 많아진다. 초과 공급.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면 이거는 시장 균형 가격이 너무 높다고 판단할 때 하는 거죠. 그러면 균형 가격보다 낮게, 가격 상한, 최고 가격은 시장 균형보다 높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높게가 아니라 낮게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7번에 틀린 거 골라야 되니까 4번이 틀렸네요. 1, 2, 3번은 맞는 표현이 되겠죠. 뭐 처음에 할 때는 여러분은 이제 경제학 처음 하니까 어색하지만 이 논리를 이해하고 자꾸 여러분이 그림 그려갖고 생각하고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순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걸 판단할 수는 있어야 되죠. 이건 좀 반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7번에 4번이고요. 8번 문제로 넘어가 보죠. 8번 문제는 옳지 않은 겁니다. 틀린 거. 균형이란 변화 없이 지속되는 상태예요. 충격 없다면. 균형의 정확한 정의죠. 자, 가격 하한제를 실시하면 여러분 가격 하한제 또 그려보죠. 좀 지겹죠? 여기 균형이 있는데 언제 실시하냐? 균형 가격이 너무 낮다고 생각할 때 실시하는 게 최저가격제 가격 하한제예요. 그러니까 얘보다 높게 설정해 줘야 돼. 그러면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공급은 늘 거고 수요는 줄어서 초과 공급이 발생하죠. 그럼 8번에 2번 틀린 거 금방 알 수 있네요. 초과 수요가 아니라 초과 공급이 발생하기 쉽다. 이러면 맞는 표현이죠. 여러분 가격 통제, 즉 정부가 개입하죠. 그러면 사회 후생 수준은 감소해요. 즉 사회적 잉여는 줄어들어요. 당연히 빙고 맞는 얘기예요. 완전 경쟁 시장의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는 극대화 된다고 그랬죠. 맥스예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균형에서 파레토 효율성, 파레토 최적이 달성되고요. 사회적 잉여는 극대화가 돼. 그런데 이런 완전 경쟁 시장에 정부가 개입해서 가격 통제를 하면 당연히 사회적 잉여 줄어듭니다. 사회적 구성 수재 줄어듭니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완전 경쟁 시장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8번에 2번입니다. 9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여러분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이 는다는 얘기잖아요. 공급 곡선은 그럼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아이고 이거는 뭐 1번이 틀렸네요. 증가하면 오른쪽이라 그랬어요. 늘면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가야지 맞는 표현이 되겠죠. 9번에 1번이 정답입니다. 시장 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면 높게 설정하는 거죠. 최저임금제는 최저가격제, 즉 가격 하한제의 대표적이에요. 언제 실시합니까? 시장 균형 가격이 너무 낮다고 생각했을 때. 그럼 그것보다 높게 실시하는 거죠. 그러면 초과 공급이 발생하잖아요. 노동시장에서의 초과 공급이라는 건 곧 비자발적 실업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맞는 표현이죠. 완전히 맞는 표현이에요. 자, 시장 전체의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를 합한 것을 사회적 잉여라고 하죠. 그렇죠. 둘을 더한 것. 이 사회적 잉여가 극대화되는 건 완전 경쟁 시장의 균형에서 달성이 됩니다. 그렇죠? 자, 맞는 표현이고요. 균형 가격에서는 시장에 공급되는 모든 상품이 그렇죠. 그래서 그 균형 가격을 시장 청산 가격이라고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모두 소비되니까, 수요되니까 맞는 얘기죠.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으니까 그대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1번이 틀린 표현입니다.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로 들어가 보죠. 가격 통제 물었는데 옳은 것 골라라. 자, 이러면 다시 한번 여기다 그려놓고 마지막 문제니까요. 여기가 가격이고 여기가 이제 거래량이라고 해보죠. 여기가 공급 곡선입니다. 우하향하는 게 수요 곡선이죠. 자, 최저 가격제는 요거보다 아래쪽, 최고 가격제는 위쪽. 그래서 균형 가격은 여기죠. 여기가 이제 균형입니다. 자, 가보죠. 최저임금제는, 그럼 최저임금제는 최저가격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최저가격제는 언제 실시하는 거예요? 시장 요 균형이 너무 높아. 그럼 얘보다 높게 설정하는 거다. 임금의 하한을 시장 가격보다, 그러니까 낮게가 아니라 높게,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이제 틀린 표현입니다. 맞는 거 골라야 되니까. 분양가 상한제는 여러분 뭐의 종류예요? 최고 가격제입니다. 최고 가격제, 즉 가격 상한제죠. 언제 실시하는 거예요? 최고 가격제는 시장 균형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할 때 그보다 낮게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는 낮게 설정하는 거예요. 시장 가격보다 높게라 그랬으니까 요거를 뭘로 바꿔야 돼요? 낮게 설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겠죠? 자, 2번도 답이 될 수 없네요. 그래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똑같죠? 최고가격제입니다. 실시하면 자, 낮게 실시하잖아요. 낮아졌어요. 그러면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 거예요. 뭐가 발생합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라고 그랬으니까 오케이. 3번이 정답이네요. 옳은 거 골라야 되니까 10번에 3번입니다. 뭐 당연히 최저가격제는 여기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되죠. 자, 이자율 상한제 요거와 최저임금제 실시는 요거는 이제 가격 통제라고 그래서 둘 다 합해서 최고 실시는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고 떨어지죠. 시장의 효율성은 언제 가장 높아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이때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시장에다 오롯이 맡겨두었을 때 효율성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제일 높다. 그러니까 이자율 상한제나 최저임금제처럼 가격 통제, 즉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효율성은 푹 떨어진다. 복지 수준, 후생 수준, 잉여 수준도 푹 떨어진다.